지난 시간에 24장을 시작해서 전위와 전위차가 정의되는 그 과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전위는 마치 우리가 이 보존역장 하에서 위치 에너지가 정의되듯이 이 보존역장 하면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배운 것이 중력장이었죠. 그래서 중력장 하에서 위치 에너지가 있듯이 이와 같은 전기장 하에서도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보존역장, 전기장은 보존역장이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이 위치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많이 쓰는 또 하나의 이 물리적 개념인 전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위의 단위가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볼트다. 그리고 이 전위차는 바로 전기장과 이와 같은 적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일종의 보존역장이기 때문에 적분 경로에 관계없이 그 특정한 위치에만 관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A에는 A와 관련되는 전위가 있고 B에는 B와 관련되는 전위가 있는데 전기장을 A, B 사이에 하나의 경로를 택해서 적분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바로 A에 대한 B점의 전위차가 나온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것의 연장으로 우리가 이제 전위차와 전기장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기장이 전하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전기장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많이 했죠. 뭐 전하 분포가 뭐 이런 뭐 구형 분포가 있을 때 뭐 이 내부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도 구해봤고 외부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도 구해봤고 뭐 이런 걸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전위도 마찬가지로 이 전위를 만드는 이 전하 분포,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하가 분포하냐에 따라서 이 전위가 정해진다. 그리고 전위가 정해지면 이제 두 점 사이에 전위 차도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 요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은 외력이에요. 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존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상에 있으면은 중력이 있죠. 그래서 중력은 보존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경우는 항상 지구 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보존력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개가 있으면은 보존력은 정해져 있는데 이 외력은 그 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외 하면 이제 바깥이잖아요. 바깥에서 힘을 가해요. 그래서 중력장 하에서 나는 어떤 질량을 가진 이제 물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위로 올려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 근데 중력장 하에서는 이거를 갖고 있다가 가만히 놓으면 이건 떨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걸 위로 올려주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외력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외력을 가해서 이제 그 외력에 의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요 높이에서 요 높이로 들어 올리는데 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외력이 한 일은 바로 이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바로 앞에서 어떻게 됐죠? 보존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죠? 보존력이 한 일은 이제 WC 이렇게 썼어요. 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차이의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 위치 에너지를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외력이잖아요. 외력은 내가 이제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줘서 외력이 행한 일은 이거는 나중에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빼줘서 바로 위치 에너지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존력의 경우는 위치 에너지를 결국 이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력이 행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의 일을 했어요. 이제 보존력이 플러스의 일을 해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보존력이 행한 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보존력이 행한 일은 이제 어떤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위쪽이 위쪽의 위치 에너지 UI가 이제 아래쪽이 UF죠. 그죠? 이 위쪽의 위치 에너지가 아래쪽의 위치 에너지보다 커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를 줄이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일을 보존력이 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생기려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델타 U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UF 마이너스 UI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꾸로 UI 마이너스 UF가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위치 에너지에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를 빼줘서 그 값이 이제 플러스 값이 될 때 결국은 이 보존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외력의 경우는 그 반대라는 거죠. 외력의 경우는 내가 일을 해서 외력이 일을 해서 나는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는데 일을 해갖고 위치 에너지를 끌어올려 줘야 돼요. 내가 일을 해서 낮은 곳에 있던 물체를 높은 곳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야죠. 그러면 플러스가 돼야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요 밑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UI와 올려졌을 때 위치 에너지 UF를 비교했을 때 UF는 UI보다 크잖아요.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행한 일은 UF-UI에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량의 경우는 이런데 질량 대신에 이제 전하가 있는 경우, 전하 Q가 있는 경우에 이 윗지점과 아랫지점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듯이 전기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전위가 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위치에서 이 저기 전위가 있고 나중 위치에서의 전위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 위치에서의 전위가 처음 위치에서의 전위보다 높아야죠. 플러스 1을 하려면은. 그죠?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란 얘기는 UI가 플러스란 얘기고, 그러면 UF가 높아야죠. 그렇게 해서 마치 내가 이 질량체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듯이 마찬가지로 외력이 전기에 작용해서 전하 Q에 작용해서 외력이 일을 하면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이것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UI가 있고 UF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높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기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보다는 전위를 많이 쓰니까 이제 볼트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위를 갖다가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올려주는 그런 그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와 전위 사이의 차이에는 내가 옮겨주는 전하량이 관계하죠. 그죠? 그래서 Q 곱하기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가 플러스면, 즉 UF가 UI보다 크면은 결국은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죠. 위치 에너지 차이가 플러스가 되죠. 즉 처음에 위치 에너지에 비해서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 이제 플러스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 거와의 차이는 이제 그 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외력을 가해서 이제 그 외력이 행한 일이에요. 저 앞에 있는 이 전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제 보존력이 개에 이미 존재하는 보존력이 한 일이고,
이거는 이제 그 보존력장 하에서 내가 외력을 가해서 그 이제 그 외력이 행한 일로서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켜줬다 할 때는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Q 곱하기 델타 V 해서 결국 이제 그 에너지의 그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다 할 때, 여기서 이제 델타 V는 나중에 전위 마이너스 처음에 전위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걔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어서 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충전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극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많이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모아줘서 결국 이제 이 지역에 플러스 전기를 모으면 모을수록에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커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전하를 흘려줘서 전류를 만들어서 낮은 곳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그 이제 에너지 보존 시스템에서의 그 개념이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전기장의 단위가 이전에 우리가 힘과 관련했을 때는 이제 이 힘 F는 뉴턴이잖아요. 뉴턴이고 Q는 쿨롱이니까 전기장의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라는 거는 했어요. 그죠? 근데 전기장이 이 전이차와 이와 같은 관계가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델타 V가 이제 이 단위가 볼트였잖아요. 볼트고 이건 거리니까 단위가 미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볼트, 그다음에 이걸 일로 넘겨주면은 나누기 미터가 돼요. 즉 볼트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나는 힘에 의한 표현, 즉 뉴턴 퍼 쿨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전위를 가지고 하는 표현 해서 볼트 퍼 미터 해서 1 뉴턴 퍼 쿨롱은 1 볼트 퍼 미터와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이 전자 하나가 1볼트 내 전위차에서 가속되거나 감속될 때 얻거나 잃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쓰면 되죠. 이 전자 하나하고 1볼트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1전자는 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그다음에 1볼트 사이의 전위차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해서 결국 이제 밀어줘서 에너지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내려보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변화가 생기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쿨롱 볼트니까, 쿨롱 볼트는 바로 주울이 돼요. 그죠? 이제 쿨롱 볼트 하면 이제 주울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는 이제 주울로 표현하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주울이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를 다루는 일렉트로닉스에서 이 주울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는 매우 큰 단위예요. 마치 우리가 1쿨롱이라는 전하량이 매우 큰 전하량이듯이 주울이라는 건 큰 에너지 단위여서 이 일렉트론 볼트를 쓸 수 있어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로서 에너지를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울로 바꾸고 싶으면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는 1.6 곱하기 12-19승 주울에 해당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주울로 다시 표현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2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590쪽이죠. 590쪽에 이제 2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예로서 균일한 전기장 하에서 이 우리가
이 위치를 이동했어요. 균일한 전기장 하에서 위치를 이동하면 얼마만큼의 전위차가 생기느냐. 여기는 전위차예요. 전하를 갖다 인버브 시켜서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위차를 구하는 거니까 이 전위차를 구할 때는 전하가 움직이는 전하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위치만 이동하면 돼요. 내가 어떤 전기장이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를 이동시켰을 때 두 지점 사이에 전위차가 얼만큼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얼만큼 에너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는 전위차에다가 그 움직인 전하의 전하량을 곱해주면은 바로 두 지점 사이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이제 이거는 이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전하를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인버브 시키지 않고 그냥 이 전위차를 그냥 그대로 구해버리는 것이 어떤 그 개를 기술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기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이제 전하가 이렇게 막 있어요. 어떤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기장을 만들겠죠. 전기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두 지점 사이에 이제 위치를 움직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V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하 분포 있고 여기서 움직였어 델타 V. 뭐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 Q를 갖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 Q가 이 전하하고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면은 얘를 밀치고 얘도 밀쳐갖고 이 Q가 이 전하 분포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전하 분포가 바뀌었으니까 또 전기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전하를 갖다가 이제 이론에 인버브 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이론에서는 이제 이론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이런 오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하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이 전기장만 이제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위차만 존재하면은 어떤 이제 실제적으로 이 변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기계에서 이 전위차나 전기장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지 이 에너지를 얘기하지는 않는 거고 나중에 혹시 이제 에너지가 알고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움직이는 전하 Q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론적인 거와 실제적인 게 좀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언제 어떤 이론을 이게 안 움직인다 전하 Q가 있어도 이거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하면은 변화가 없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얘 때문에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전하가 재배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측한 결과와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실험의 결과가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V 같은 거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만은 델타 U는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그러니까 이제 델타 V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두 지점 사이에 전위차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전기장을 적분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개에서 균일한 전기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쪽에 무한히 넓은 평판이 있어서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고 이 아래쪽에 또 무한히 넓은 평판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되죠? 전기장이 일정하죠. 뭐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이나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이나 여기서의 전기장이나 다 똑같이 이제 이 평판에 수직한 그런 방향을 갖고 그리고 크기는 이제 여기에 그 밀도가 플러스 시그마고 마이너스의 밀도가 이제 표면 전하 밀도가 마이너스 시그마면은 전기장의 그 크기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전기장이 일정한 전기장을 우리는 여하간에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장이 어느 위치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E.ds를 하면은 E와 ds인데 지금 전기장의 방향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내가 움직이는 ds 벡터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둘 사이의 각도는 0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1이 돼서 2.ds는 그냥 2 곱하기 ds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두 평행판 사이였기 때문에 전기장은 어느 위치에서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깥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 그러면은 이제 d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기장 하에서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전기장 방향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전기장이 지향하는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전위차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의 위치가 처음의 위치보다 전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 방향으로 이제 이동시킬 경우에는 전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전기력선은 뭐예요?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치 이동을 전기력선의 방향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 사이에 전위차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 위치가 처음 위치보다 전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기력선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플러스 전기를 이제 드디어 플러스 전기를 인버브 시키면은 위치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인데 전기는 플러스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하면은 전위도 낮아지고 위치 에너지도 낮아지니까 따라서 뭐예요? 위치 에너지를 잃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장이 양전하에 대해서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일의 대가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되는 거죠. 일도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도 에너지인데 결국 이제 그 전하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줬잖아요. 플러스 일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그 플러스 값이 나오도록 어딘가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마이너스가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대가로 양전하에는 전기장이 플러스 2를 행해 주게 된다. 왜냐하면 E.ds 하면 E 곱하기 ds는 같은 방향이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히 E 곱하기 d가 되잖아요. 그죠? 행한 일은 여기 이제 전기장이 행한 일은 이제 전기장 곱하기 ds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힘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Q라고 곱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E.ds는 보다시피 E 곱하기 d가 되고 같은 방향이니까 거기다 Q제로를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만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행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장, 이 보존력장인 전기장 하에서 이제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그 전하에 일을 해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일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차이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잃게 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린 대가로 그 이 입자에 이제 저기 그만큼 위치 에너지를 잃어버린 만큼 이 입자에다가 이제 플러스의 2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요만큼이 이제 행해준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시작할 때 그 보존력장에서 그 보존력이 이제 일을 행했을 때 그 일은 보존력이 아닌 WC라 했잖아요. 여기 이제 WC 이렇게
WC가 행한 일은 마이너스의 델타 U 이렇게 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만 WC예요. 요까지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WC가 델타 U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꿨으면 WC는 마이너스 델타 U 된 거죠.